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천안함도, 노풍도 아니고 4대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한 공무원이죠. 그리고 그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공무원이 내 돈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2년 반 동안 있을 모든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거죠. 네, 선거가 기다려지기는 처음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영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시사 퀴즈쇼, 시사 장학 퀴즈, 세계 최저의 임금을 자랑하는 김용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랑한다고 하셨는데 누가 자랑하나요? 제가 지난 연말에 말이죠, 특집을 했을 때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이달에 이명박 대통령의 운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답은 작은 것을 구하려다 큰 것을 잃게 된다. 하늘의 뜻이니 어떡하겠는가, 이거였습니다. 북풍으로 지방선거에서 싹쓸이하려 했던 이명박 대통령, 역풍을 맞아서 참패했죠. 하늘의 뜻입니다. 예. 오프닝 다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자,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예. 이분들은 제가 잠깐 예. 좀 전에 소개를 받았는데 교육계 교육계 굉장히 넓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교사, 예. 또는 학습지 교사도 있고요. 교통교사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뉴라이트 교사연합도 있습니다. 예. 학원 버스 운전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넓은데, 예. 본인들의 신분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 예. 네. 두 분이 그 김상근 교육감의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두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작은 아이는 농어촌 초등학교라 그래서 급식이 공짜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아이는 농어촌 학교인데 관광학교가 공짜여서 학교에서 공짜로 미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감사하죠. 뭐 리스를 배운다고요? 미술이요. 미술. 조회 없이 500 특시 대출, 문자 빨리 쓰기, 이런 걸 배울 수도 있죠. 예. 남자분께서는 네,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할 직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좋아할 직업은. 하여튼 그런 두 분인데, 두 분의 관계는 동료 관계. 자동적으로 여자분의 직업도 굉장히 좁은 범위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스스로 밝히기 약간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이렇게 삥 돌아서 예. 삥 돌아서 자세히 밝혔죠. 네. 네, 이렇게 두 분이 예. 네, 나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상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씨의 팬이 보내주신 드리머. 어디 배분할까요? 네, 배분하죠. 배분을. 네, 예. 차례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금서가 될지 모릅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이 지은 MB 똥구 하이킥. 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교보문고에서는 자기개발 부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개발. 예. 그렇죠. 범위. 괄약근 타격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개발서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건강치료 같고. 예. 네. 자, 2권 선물로 드리고. 자, 그리고 내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서거와 추모의 기록, 노무현 재단에서 만든 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협찬을 받은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결혼 파업,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예.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결혼 파업,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렇게 책 제목을 바꾸면은 이거 한 10위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것도 준비가 돼 있고. 네. 또 우리, 지금 1위입니다, 이게. 운명이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사전. 예. 운명이다. 준비가 돼 있고. 유로피언 드림은 그 10권을 보내오셨어요. 10권. 예.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안씨인데, 이 본인은 안모씨라고 해달라고 하는군요. 예. 어떡하죠? 이게 이름을 다 얘기했네. 예. 자, 이 2달치 독서 예산을 올인해서 사치 한번 해봅니다.
선거도 끝났는데 이제 추모와 심판의 열기는 가라앉히고 당선인들도 시민들도 세상을 바꾸려는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명박이한테도 꼭 한 권 줬으면 좋겠는데 읽기 싫다면은 구토를 꼭 참고 MB 침대 옆에 앉아서 밤새 읽어줄 용기도 있는데 예. 어떻게 그래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문제는 그겁니다. 예. 아무리 읽어줘봐야 예. 4대강으로 가지 않겠는가. 예. 자, 이 김용민 전 교수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MB 똥꾸 하이킥과 패키지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 책을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시금치 출판사에서 낸 어린이 관련 서적인데 사실 뭐 요즘에 철학책들, 어린이를 위한 철학책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게 어떤 논술을 위한 자기개발서 중심의 철학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철학을 위한 철학책이다. 이 책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나야 그렇지. 예, 이런 책 두 권이 또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오늘 큰 선물이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백석. 예, 이렇게. 굉장히 탐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4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분이 삼청동의 김인미 씨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이 친북적인 성향이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석. 감사합니다. 김인미 씨. 요거는 이제 두 분이 적절히 싸우셔가지고 예. 적절히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저 시청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희 그 트위터 이웃입니다. 문모 씨 공연 기획자인데요. 장애인 극단 일도 하고 있는데 이 햄릿 티켓 실험적 예술과 다양성 증진 지원 선정작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티켓을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나눠드리겠습니다. 2장씩 해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히 함께 갈 동지 라피자 맛도 있고 잘 내려가고 이거 장땡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더 뭘 바래요? 비싸지도 않고. 예. 네. 뭘 더 바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게다가 이명박도 싫어해. 네. 반 MB 피자. 예. 반 MB 피자고. 바랄 게 더 이상 없어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의 영원한 동지 의리가 있는 머니플랜 1년 이용권. 우리 사장님도 반 MB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형범 선생이란 분인데 이분이 한겨레 신문 1년 구독권을 5분에게 드리겠다라면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거의 한 뭐 100만 원 돈에 이르는 그런 현금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뭐냐? 1년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나 1년 봤다고 끊으면 안 된다. 그럼 이명박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계속 구독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에게 선물로 전해달라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도 5명씩 1년 이렇게 하시겠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뭐 피해가 돌아오고.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일 하시는 분입니다. 예, 좋은 일 하시는 분이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이 돈을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또 한겨레 신문 1년 구독권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5명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로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일요신문 6월 13일자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 반장까지 했다는 폭로가 소개됐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일요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참패 후 이런 일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깊은 충격을 받고 관저에서 혼자 도시락 시켜 먹었다. 2번 허구투성이의 여론조사를 보고한 이동관 홍보수석의 조인트를 깠다. 3번 MB가 지방선거에서 소탐대실한다는 지난 연말 특집 시사장학 퀴즈를 다시 보고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4번 심장이 이상해 아내에게 심장 만져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자기 오른쪽 심장에 손을 댔다. 이렇게 5번 거울 앞에서 울면서 대통령으로서 명령한다. 이번 선거 무효야. 라고 혼잣말했다. 네, 하나, 둘, 셋. 정답 1번. 1번. 네. 제가 보기에는 충격을 받은 건 아니에요. 충격을 받으면 보통 밥을 굶어요. 도시락을 시켜 먹는 게 아니고.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을 때는 쪽팔릴 때입니다. 통상. 네. 도시락이보다는 벤또를 시켜 먹은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제
그 50% 지지율에 스스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좀 거들먹거리고 다 내 뜻대로 가게 돼 있어 이러다가 아니거든. 예. 자기가 만든 여론조사에 자기가 속은 거죠. 예. 아니 그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MB가 그 사실은 선거 당일날 오전까지도 완승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아니 완승이 안 될 이유가 없거든. 북풍 불어줬지. 여론조사 지지율 50% 나오지. 네. 게다가 또 그 여당 후보들 아무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날개를 달았고. 뭐 여론조사도 뭐 5% 이 정도가 아니라 한 10몇 프로씩 차이 났으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게다가 뭐 서울이나 네. 경기도 같은 경우도 0.6%, 7% 이렇게 나올 줄 알았나요? 예. 자,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말이죠. 여론조사 지지율,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은 그 지지율이 아니라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지율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그 여론조사 기관 그 몸담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그 MB 심판론 이거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지율이 너무 높은데요. 아 그렇다면은 유권자들한테 물어봐라. MB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분노하지 않느냐. 이러면은 이게 정확하다. 진짜 지지율이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한번 조사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 뒤로 MB 심판론을 막 지폈다는 거죠. 불을. 예. 얼마 전에 그 한 여론조사 기관, 굉장히 이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 대표가 지방선거 때 한 신문사가 자기 회사 그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도 마음에 안 들게 나오는 바람에 야당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예, 야당 지지율이 높게 나와가지고 여론조사를 맡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고소를 하는. 네, 모 신문사 예. 이거 이상하다. 예. 무슨 의도가 있다 이러면 고소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정말로. 이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 이 미네르바 학습 효과라고 해가지고 네. 이 전화가 오면은 무조건 정부 좋게 얘기해주는 이런 그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어떤 한 40대 남자는 저 20대인데요. 한나라당 잘하지요. 대통령 최고입니다. 이래 놓고는 거기 가가지고 야당표 딱 찍고 TV 보면서 여론조사와 이 실제 차이가 너무나 큰 걸 보고 고소했다는. 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왜냐면 다음 총선 또 다음 대선 때 이번 것이 좋은 그 학습 어떤 반면 교사가 돼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생겼고 또 여론조사 안 믿어도 된다 이런 공식이 생겼으니까 훨씬 야권으로서는 소득이 큰 선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충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그 결과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도 있지만은 박근혜 없이도 한번 이길 수 있는가 보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레임덕이 시작되는구나. 이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내 구라는 믿지 않는구나. 여기서 오는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이 벤또를 시켜먹은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또 다른 피해들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표의 그 선거 영향력 네. 굉장히 축소됐다. 물론 일부러 안 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정몽준 대표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마도 정몽준 대표와 나중에 대권 대결 구도를 만들어 흥행을 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영입했던 그래서 세종시에 꽂아뒀던 정운찬 전 총리. 네. 또 사실은 전 총리랍니다 벌써. 네. 현 총리도 이미 보내버렸어. 현 총리도 알이 됐죠. 네, 알이 됐습니다. 예. 네. 대형 알이 지금 예. 네, 세종시 알이. 아니 얼마 전에도 정다랑어였는데 또 정알이 됐어. 그냥 오리 알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세종시 알이. 예. 아니 참 그렇게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죠. 이번 문제입니다. 마사지의 달인인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이 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부동산 가격 회복한다라고 했던 발언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했다고 마사지함. 2번. 일본 총리가 하지 않은 말인데 천안함이 우리 일이었으면 자위권 발동했을 것이라 했다고 마사지함. 3번. 러시아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인데 북한에다가 제대로 된 경고 신호 보낼 것이라 했다고 마사지함. 4번.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인데 천안함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를 전폭 지지함이라 했다고 마사지함. 5번 자신이 야 김영국 내가 너 사면 복권해주겠다. 기자회견하지 마. 라고 한 말을 복권 사면 인생 역전 가능하다라고 마사지함. 하나, 둘, 셋. 정답 5번 아닌가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이동관이니 뭐 이런 수석들, 참모들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참모들이 알았나 봐. 오늘 와서 이거 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10분에서 20분 대통령 독대를 못하게 하고 대통령이 일정이 좀 바쁘셔서 그런데 그냥 가시죠. 이렇게 정운찬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알로 보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수석은 말이죠. 예. 관두고 나면은 예. 시술소를 열 것 같아요. 마사지. 청아 시술소 이런 거 하나 열어가지고. 예.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일본 총리 말이죠. 한중일 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일본 총리가 천안함 문제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노련하게 대처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 당했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말이죠. 예. 이 마사지가 윤색 정도였어요. 그렇죠. 점점 창작으로 하지도 않은 말을. 창작으로 가고 있어요. 예. 아니 이 창작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이 북한에다가 내가 확실한 신호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전화는 우리가 먼저 걸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환청이나 환관 이런 거. 전화를 걸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전화가 온 걸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전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 김영국 씨한테 전화를 한 기억이 없다. 그렇죠. 전화를 한 기억이 없다 해서 더 나가서 난 전화한 적이 없다. 확신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상실이죠. 그럼요. 환청, 네, 환청이. 네. 증상이 많네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술소에는 여자들이 안 이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상이 좀 엮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마사지 하셨어. 근데 이게 이 500년 전보다 못한 게 말이죠.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어떤 대화를 나눠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건데 옛날 그 사관들을 보면 정확하게 누구의 개입도 없이 사관만 그 기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직 왕도 그걸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사관이 입회하지 않으면 그런 대화를 나눌 수조차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마사지하고 만드는 실시간 마사지 아닌가 이거는. 실시간 마사지. 완전. 게다가 또 대통령 기록관 장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혔어요. 네. 자기들 원하는 대로 기록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아니 지금 당장 상대방이 존재하고 상대방 기록이 남아있는 이런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하는데 자기들밖에 안 보는 건 얼마나 뻥을 치고 제가 보기에는 예.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만든 문서들은 예. 다 버려야 된다고 봐요. 다 마사지가 돼. 네. 요즘 국방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뭐 견적이 나옵니다. 바로. 전 그래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거듭거듭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독도 문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런 말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그 얘기를 뭐 딴 사람도 아니고 이동관 수석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지금 곤란하시구나.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3번 문제로. 네, 3번 문제 가보시죠. 3번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거 패배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2012년에 있을 총선에서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다음 중 한나라당 의원 총회 또 연찬회에서 나온 말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학력 수준 높은 사람이 투표하면 긴장하는 당 한나라당. 2번 농촌보다 도시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우울해지는 당 한나라당. 3번 선거철만 되면 북한이 고마워지는 당
한나라당. 4번 젊은 세대가 투표 안 하기를 바라는 당 한나라당. 5번 경제 성장, 뉴타운 등 헛된 욕망을 부추겨야 이기는 당 한나라당. 하나, 둘, 셋. 정답 4번. 정말 지금 한나라당 특히 수도권의 초선 의원들 아주 초비상입니다. 이번 그 구청장 선거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장 선거는 사실 그 지역구 현역 의원의 공천과 또 선거 지원 이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성패가 갈립니다. 그런데 25개 서울구청장 가운데 21개를 민주당이 석권을 했어요. 예. 우리 또 정봉주 17대 의원의 지역구도 민주당에서 또 됐죠. 네, 본인은 안 됐는데. 예.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뉴타운 아니에요. 뉴타운. 네. 뉴타운 공약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들한테 완전히 네. 참패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저도 낙선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근태 형님도 뉴라이트의 이수인 우리 신지호 의원한테 네. 졌어요. 예. 그랬었는데. 노회찬 의원까지 졌죠, 사실은. 그렇죠. 예. 굉장히 지명도 있었던. 네. 네. 그걸 새파란, 예. 경험도 없는. 네. 그래서 이분들을 뉴타운 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뉴타운 돌이. 근데 뉴타운 공약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리 됐죠. 시원하게. 예. 나가리 된 데다 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국민들이 질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랑구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진성호 의원 그리고 SBS 그렇죠. 아나운서 출신의 유정현 의원. 중랑구는 그래서 중랑구가 사실 발전이 좀 더딘 지역인데 네, 그래서 그런 욕망이 좀 강하다고 해요. 강남을 빨리 따라가고 싶다는 오히려 더 네. 강해서 예. 인터넷 댓글에 그런 게 회자되더라고요. 강남 코스프레다. 네, 그런 게 예. 느낌 확 오지 않습니까? 네, 중랑구에 사시는 분에게 죄송합니다만 투표 결과가 너무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께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나라당 연찬회를 보면서 참 웃겼던 게 네. 참모 수석들 바꿔라 얘기하는데 이게 참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이번 선거 패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대강이라고 하는데 예. 사대강을 무슨 수석들이 하고 싶어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하는 것이고 예. 투표를 수석에 비워서 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거 보고 대통령을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 거란 말이죠. 사실 그렇죠. 바뀌어야 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인데 그 말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네. 비겁하기도 하거니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물론 이제 이동관 수석이 눈과 귀를 가리는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눈과 귀가 없습니까? 본인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도 아니고, 네.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데, 예. 이동관 수석이 옆에서 모든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귀 막고 사나요, 혼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아니, 또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벤또 먹고 며칠 뒤에 시장에 또 가셨는데, 특히저 시장 가는 거예요. 예, 또 저희 4대강 세종시, 깊이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 한두 번 속나? 4대강은 그냥 한다고 했죠.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MB 말로는 한번 고민해보겠다. 여론을 수렴해보겠다 그러는데. 여론 무슨, 열심히 하세요. 안 믿습니다. 예. 당신들이 뭐 바뀌어. 바뀔 일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죠. 원래 그 기업의 사장들은 남의 말 못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정치인하고 기업이랑 완전 다르다. 아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특히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옳아. 이런 사고에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하는데. 나중에 또 내가 구속도 해봐서 하는데 이런 얘기 좀 하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요걸 잘리겠네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 멘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직언하는 사람은 없어. 네. MB의 구속을 걱정해 주는 거야, 이거는.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보시죠. 4번 문제입니다.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방에는 이처럼 신문이 다발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신문들 거의 다 조중동이라고 하죠? 문제 드립니다. 문수 스님과 생전에 가까웠던 관행 스님의 말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문수가 김문수처럼 야같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2번
문수가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봤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3번. 문수가 4대강에서 죽어가는 모 중생의 생명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4번. 문수는 자신이 소신공양해도 조중동이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5번. 문수같이 정진만 하는 사람도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안다. 당신들은 뭐 하고 있나? 하나, 둘, 셋. 정답. 예, 5번 아닌가요? 5번. 정답. 한겨레나 경향신문 봤습니다. 기도 피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수 스님이 말이죠. 이 조중동만 보셨습니다. 왜 조중동만 봤느냐? 이 문수 스님이 계셨던 절이 경북 군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시골에는 한겨레가 잘 배달되지 않습니다. 경양도 마찬가지고요. 온통 조중동뿐입니다. 뭐 대도시나 수도권 이런 데서야 한겨레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방은 상당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근데 문수 스님이 조중동만 보니까 아니 4대강은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는데 생명들은 죽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조중동만 보니까. 거기에 너무 비참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셔가지고 스스로 소신공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특정 정책 때문에 스님이 소신공양을 한 사례가 우리나라 역사에 언제 있었습니까?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씻지 않는다는 거. 네. 존재하지 않는 뉴스가 돼버립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겨레와 경향을 봤더라면은 이 말이 너무 가슴을 울립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조선일보 30년 독자였는데 바꿨어요. 경향신문으로 탄핵 때 2004년에. 뭐 그전에도 저희 아버님은 상당히 균형 감각이 있으셨고 뭐 한쪽에 쏠리고 이런 분은 아니었지만은 훨씬 진보에 대해서 넓은 지평을 보시게 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어버이 연합스러운 그런 부모님이 이 경향신문이나 혹은 뭐 한겨레를 보게 되면은 처음엔 좀 거부감을 느끼겠지만은 일리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해드리는 것이 특히 기성세대들한테는 이 신문, 진보 신문 보여드리는 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버이 연합이 있길래 저희 딴지일보에서 자식연합을 만들었어요. 대자연이라고. 대한민국 자식연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신문 창간했을 때 참 제가 너무 뭐랄까요 마음에 와닿았던 카피가 있습니다. 그 카피가 뭐냐면은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뭐 선거 때 한번 졌다고 민주주의가 죽진 않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반판 승부는 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걸 보니까 정말 오랜 세월을 쌓아왔는데 그걸 1년, 2년 만에 샥샥샥 날려버리는데 이거 거의 한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5년이 아니라 이 정도로 10년 가버리면 끔찍합니다. 정말. 급격한 보수 반동은 한판 승부일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논리와 또 이성과 또 감성으로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마무리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편집을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이거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안 지워주세요. 참 이거만. 그럼 한마디씩 코멘트 하실까요? 정치는 최선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말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투표해야 된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투표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러네요. 꼭 투표는 해야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 그러는데 뭐가 똑같아? 다르지. 종자가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자, 5번 문제 함께 하시죠. 5번 문제입니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료로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복지 아젠다가 탄생했습니다. 관련해서 틀린 주장을 골라주세요. 1번. 한 달에 1인당 11,000원 더 내는 것이 전제가 된다. 2번. MRI, 초음파 같은 현행 본인 부담금이 60%인 서비스가 공짜가 된다. 3번. 간병 서비스 공짜, 입원 환자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 줄인다. 4번.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기면 초과하는 비용은 보험공단이 다 된다. 5번.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이다.
하나, 둘, 셋. 정답 5번. 기본 실력이 있으세요. 사실 저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정반대 주장을 하신 분이죠. 예, 이분은 정반대. 건강보험을 모든 사람이 다 혜택받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이런 주장도 펼쳤고요. 건강보험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개인의 책임이 강한 질병들은 개인이 해결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개인이 책임이 강한 질병들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일부러 벽에 박는다 이런 거요? 자해공갈 뭐 이런 거. 근데 전 참 이번에 진보 진영이 너무나 훌륭한 정치 감각이 생겼어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하겠습니다. 혹은 영리병원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진보 진영이 그동안 해왔던 게 뭡니까? 안 됩니다. 반대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먼저 치고 나온 프레임을 거예요. 짜고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 정반대죠. 그렇죠. 미국식으로 네. 민영화하기를 원한다는 얘기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고 네. 일부 뭐 그렇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곳은 딱 한 군데 있죠. 예. 보험사들. 네. 배불러질 곳은 보험사들 하나밖에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의료보험 같은 거를 만약에 민영화하거나 정말 본격적으로 건진다. 저는 4대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끝장나죠. 정권이 아주 결단납니다. 이거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네. 조금씩 근데 이 사람을 왜 그 비서관으로 안 쳤겠어요. 예. 네. 뭔가 낌새가 지금 수상합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미국의 대통령 부인이 말이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보고 판타스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 OECD 회원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한 62% 정도예요, 우리가. 근데 외국은 그 OECD 가입국들은 90%가 넘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특히 이 MRI 같은 건 말이죠. 그 일반 서민들한테 진짜 큰 부담이에요. 한번 4, 50만 원 하거든요. 한번 검사 받으면. 근데 이제 MRI를 쓸 때는 큰 병일 때, 네. 그렇죠.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의료보험 해줘야 됩니다, 진짜. 네. 무상의료도 사실은 머지않아 아마 다음 대선쯤 되면 네.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 같아요. 이미 그 진보 진영에서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계속 좀 불을 지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조선일보에서 반대 논리를 한 3가지 폈습니다. 뭐냐? 그렇게 뭐 11,000원씩 더 낸다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이 부담해야 될 돈이 한 6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4대강 하는 돈은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근데 이 무상의료는 온 국민이 네. 보편적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입니다. 4대강을 누가 하자고 그랬는데 아무도 하자는 사람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혼자 뚝 들고 나온 거지. 정말.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 병원 예약할 때 너무 불편해진다. 이 공짜니까 너도 나도 병원에 가지 않겠느냐. 웃기고 있어, 정말. 누가 병원에 취미로 가나. 그러니까 말이야. 마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또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입원한 환자들이 공짜니까 퇴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 가야지! 학교 가고! 아니, 이제 노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있긴 한데 그게 친하겠어, 그게. 아유, 정말 핑계를 대도 정말 졸렬해가지고. 네. 만약에 100명당, 아니, 10,000명당 1명 정도 병원에서 나가기 싫어한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 실제 존재한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10,000명이 피해를 봐야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지난번에 광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인터뷰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저 무상급식 부자들한테까지 무상급식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멘트 맞죠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네. 이 발상 자체가 천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학생증을 대면은 급식비를 내면은 그냥 먹으라고 하고 급식비를 혹시 미납했으면 삑거린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것 때문에 밥도 아예 식당으로 안 간다는 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부끄러운 이게 돈 내는 게 좋을걸? 뭐 이런 의미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복수를 당하는 대상자가 의료보험 회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씩 이제
죽어가는 톱질을 당하는 미안한데 결국 시험으로 맞는데 굴지의 그 국내 유력 언론사 기자들이 특파원으로 미국에 갔는데 아플 때 몰아서 아픈다고 합니다. 네. 몰아가지고 아파서 한꺼번에 한국 가서 다 치료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 조선일보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다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당해보라고. 그러니까 아플 때 미국 가라. 네. 이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누릴 게 많아지면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기왕이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돈 몇 푼에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언제 세금 걱정했다고. 아니 4대강 세금 걱정은 안 했나? 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 걱정이나 하지. 네. 저기 한번 보셨다면서요? 또 관련 또 다른 영화를. 저는 시코를 봤는데요. 너무나 끔찍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의료보험을 나라에서 좀 우리 같은 스타일로 나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하자는 거를 그 공산당이라고 몰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머 어쩜 저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구나. 무지무지하다. 사실 요거 한번 보고 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미국을 압도화 표현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압도적으로 늙어서 그래? 갈 때가 됐어 이제. 미국보다 얼마나 나은지 네. 잘라서 써주세요. 네. 건강보험 민영화되면 우리 김어준 씨 지금 말 못 나오는 거 영원히 치료 못합니다. 네. 이제 진짜 의료보험 민영화를 건들면 이건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몸에 와닿는 거거든요. 정말로 내 아이가 아픈데 그러면 돈이 원래 10,000원이면 5,000원이면 될 진료비가 50만 원이 돼? 100만 원이 돼? 이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번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20대, 30대, 40대가 완벽하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의료보험 민영화 손댄다. 이러면 5, 6, 70대까지 송두리째 돌려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럼 손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자, 지난주 시청자 퀴즈 문제 뭐였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예. 정답 작품을 만화로 또 그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쥐 똥구멍에다가 입으로 간장을 하는 쥐가 구석구석 잘 좀 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MB 똥구관리위원회. 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울산에 사시는 박모 씨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데 주소와 연락처 잘 받았습니다. 이 만화까지 보내시고 주소 연락처까지 박모 씨한테 박모 씨한테 큰 선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모 라디오 방송 때부터 두 분 방송을 즐겼던 애청자입니다. 오래된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MB 똥구관리위원회 말고 보내주신 작품들을 보면은 우측선거관리위원회. 예. 중앙이 아니라 우측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재밌네. 예, 그리고 우측통행선도위원회. 그리고 MB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불공정추진위원회, 관치선거 촉발위원회, 고단수 한나라당 안티집단, 모호선거 방치위원회. 이런 답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굉장히 답들이 좋은데요. 예, 좋습니다. 예.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타격을 입으니까 신났어 다들. 국민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이번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왔던 이제 시청자 퀴즈가 이거였는데, 자, 전쟁 불사의 뜻, 전쟁이 나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그림을. 다만 비행기를 탈 뿐이겠죠. 예, 다만 비행기를 탈 뿐이다. 자, 그리고 말 지키는 거 봤어? 전쟁 안 나 걱정하지 마. 예, 늘 그 뻥을 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민들이 선무당은 어설프게라도 아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또 저기 시청자 퀴즈를 보니까 또 느끼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군이 모든 장병들의 영정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정 사진. 천안함 사건 때 영정 사진이 없어서 애먹었다. 뭐 그런 이유고, 어떤 또 부대는 유언장을 또 받았다는. 네. 선거가 끝났다는 걸 실감하는 게 예. 천안함 뉴스가 사라졌어요. 예, 완전히. 그리고 저기 러시아하고 중국이 비웃었습니다. 예. 미국도 발 빼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려나? 저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모략을 했다 그러면은 북한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남한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해도 최소한 이러진 않았다. 사기를 치는 대통령이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북한 소행이 맞다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팔푼입니다. 자기 나라 그 국민이, 장병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는데 외교를 못 해가지고 완전히 혼자 고립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런 걸로 보면은
하여간 참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예.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조중동을 유심히 봤는데 네. 천안함 뉴스가 없어요. 없습니다. 맨날 나오던 것들이. 예. 월드컵 얘기가 나오고 네. 심지어 아이폰 4G하고 네. 그런 게 대박 뉴스로 나오고 예. 아니면 정운찬 들이박나 뭐 이런 뉴스. 아니 언제가 말든가. 언제부터 정알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알인데. 네, 알인데. 예. 그거 누가 궁금해한다고. 짜든가 말든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대박만하게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거에 어떻게든지 자원으로 살아남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갔어 이제 이미. 네. 조중동의 실체도 많이 파악이 됐고 조중동이 아무리 부채질해봐야 안 된다. 이게 또 입증이 됐습니다. 예.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예. 아 정말 트위터의 힘은 대단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어떤 뜨거운 정치 개혁의 의지 확인했습니다.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요번엔 깔끔했어. 나름대로 나름 깔끔했어요. 요번엔. 네. 자 그러면 저 시청자 퀴즈 함께 하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달 22일 기독교계가 주최하는 이른바 대규모 기도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강사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이 기도회 이름이 평화기도회인데 왠지 별로 안 어울리는 이름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세요. 부시를 평화기도회 강사로 데려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두환을 민주화 기도회 때 한번 그렇죠. 강사로 정영근을 인권 기도회 뭐 이런 걸로 예, 강사로 제가 보기에는 안평화 기도회예요. 평화 기만 기도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예. 평화 기만회나. 예. 이 기도회가 아니라 기만회. 예. 저기 김장환 목사라고 정말 옛날에 제가 다니던 직장의 사장이었습니다. 이분하고 아마 부시하고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기도회는 네오콘 기도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어떻게 기독교가 예. 전쟁을 지지할 수가 있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남을 죽이는 전쟁에 대해서 그랬었잖아요. 부시 그 이라크 전쟁 일으켰을 때 정의로운 전쟁. 부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재미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대목은. 재미기도 하면서도 끔찍한 얘기가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이른바 대테러 전쟁이라고 하죠. 그 대테러 전쟁을 획책하고 기획했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단 참모들이 다 모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피아노를 칩니다. 다 같이 찬송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부르고 나서 그 전쟁을 획책했다는 겁니다. 끔찍합니다. 미친 거죠. 네, 미친 거죠 이거는. 네. 석유가루... 나 같은 죄인 왜 안 죽이셨나 모르겠어요. 네. 보냈어야 될 이런 인간. 아니 석유 따라가면서 죄인 줄 알긴 알았나 보죠. 아니 그동안 이제 대테러 전쟁을 하지 않은 죄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이 평화기도회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참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용서를 못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CCTV 골뱅이 한이.co.kr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성함, 주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한겨레 구독권, 우리 가정 형편이 좀 어렵다,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여기에 돈 쓰기가 좀 어렵다.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시골 사신다. 이런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거의 대충은 알 것 같은 거의 다 드러났어요. 두 분의 마지막 출연 소감을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혁명을 통해서 특히 이제 경상남도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이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너무나 이제 고맙고 참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에 관심이 보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이명박 기업시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주 방송 예고를 하겠습니다.
6월 22일이 뉴욕타임스의 생일입니다. 2009년 6월 22일에 이제 첫 방송이 시작됐는데 1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특집 방송 녹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겨레 사옥으로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포구 공덕동에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메일로 받네요. cctv 한이.co.kr로. 막 오시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떤 특집 방송이 마련될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정봉주의 PSI도 특집 토크쇼로 진행되는데 공개 방송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